방송 촬영이나 출조를 하지 않으실 때는 주로 댁에서 어떻게 보내시나요? 낚시를 안 가도 사실은 낚시하고 같이 살죠. 어떤 얘기냐면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하고 집사람하고 같이 이제 커피 한 잔 마시고 아침 대화 나누고 9시에 내 서재로 출근을 합니다. 그러면 12시까지 인터넷 모든 자료들을 검색하고 내 이름을 쳐서 나와 관련된 얘기들을 찾아보고 그다음에 내가 관리하는 이제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이런 것들 전부 점검하고 블로그 그리고 나하고 관련돼 있는 카페가 한 10여 개 있거든. 그것들 다 무슨 내용들이 오가는지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해놓은 그 글 전부 검색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대개 한 10시 반 정도가 시간이 지나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글 쓸 거, 전에 썼던 거, 글 쓸 거 다시 이제 자료 정리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12시 그때 되면 이제 나와서 점심 식사를 하죠. 점심 식사하고 또 차 한잔하고 쉬었다가 대략 1시 반 정도 되면은 서재로 또 가요. 그래 가서 이제 자료들 찾고 공부하고 제일 많이 보는 게 낚시춘추 창간호부터 다 가지고 있거든. 그러면 옛날 낚시춘추의 지금의 어떤 후배들이 채비를 개발했다고 하거나 어떤 이론을 개발했다고 한 것이 있으면은 나는 인터넷에서 그걸 메모해 놨다가 낚시춘추 옛날 창간호부터 72년도 창간호부터 그 부분을 검색을 해가지고 다 찾아봐요.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해요. 근데 요즘에 새롭게 했다라고 하는 채비, 이론 이런 것들이 거의 90% 이상 낚시춘추에 보면은 옛날 아까 내가 그 찾아뵀다는 언로분들 그때 그 언로분들은 전부 다 대학 교수고 현직 의사고 뭐 현직 언론인이고 이런 분들이 글을 많이 썼어요. 그분들 글에 보면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후 동안에는 이제 그런 거 공부를 하고 또 나와서 저녁 식사하고 이제 8시쯤에 서재방에 가서 하는 것은 이제 방송 모니터링 합니다. 그래서 FTV, FSTV 또 기타 다른 거 이렇게 해서 주요 프로그램들 그걸 이제 다시 보기 해가지고 몇 개씩 모니터링하고 그러면 이제 되게 밤 10시 정도 되죠. 그 10시에 나오면 얘기하고 뭐 간단하게 뭐 음료수나 과일 같은 거 먹고 그리고 이제 일반 텔레비전 보고 항상 12시에 이제 취침. 우리 집사람이 집에 있으면서도 항상 그렇게 하니까 당신은 낚시하고 인터넷 없었으면 어떻게 살 뻔했냐 이 얘기를 해요. 평소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낚시하는 것이 건강관리의 뭐 대부분이라고 보고 또 낚시를 오랫동안 잘 하기 위해서 또 이 체력을 길러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평소에 하는 것은 일단 집에서 낚시터가 안 간 날 집에서 일일 워킹을 5,000보 정도는 거의 매일 하고 그 다음에 그 실내 사이클 사이클 운동을 오전에 30분, 오후에 30분, 야간에 30분. 그 시간이 뉴스 보는 시간이에요. 텔레비전 뉴스 해놓고 사이클 30분씩 하고. 그리고 이제 이 팔 이게 유연성과 힘을 근육 힘을 길러놓지 않으면 엘보가 생기거든 낚시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 5kg짜리 아령 한 조를 가지고 이 운동을 밤에 잠자리 들기 전에 이제 서재에서 나와 가지고는 대략 한 100번 정도 운동을 하고 그러고는 이제 풀고 자죠. 그게 이제 건강 관리하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뭐 평소 하는 식생활 그런 걸로 해서 관리하고 그러죠. 낚시 방송은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신가요? 언제까지라고 기약이 참 어려운데 사실은 낚시 방송을 49세에서 50 되는 해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생각은 환갑 때까지만 하자. 그렇게 하고 쭉 방송을 해왔었어요.
지금까지 20년 되는 동안에 낚시 방송을 딱 6개월 동안 내가 쉬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은 이론서 단행본 낚시 책 내느라고, 처음 책 낼 때 낚시 그 첫걸음 그거 낼 때 그거 원고 정리하느라고 6개월 내가 쉬었었고, 그 외에는 쉰 적이 없이 꾸준히 왔는데, 한갑 때가 되니까 프로그램을 이제 나이에 맞게 하면서 이제 우리 방송 FTV에서 설정을 해서 같이 가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말로는 또 그러면 65세까지만 하자. 그렇게 왔는데, 하다 보니까 또 65세가 지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지금은 뭐 70까지도 젊은 사람들처럼 낚시도 하고 다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런 컨셉으로 편하게 해보자. 그래서 갔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70이 사실은 됐잖아요. 앞으로 80까지 그 컨셉에 맞게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이제 방송을 안 하더라도 어차피 낚시를 동반해서 생활하기 때문에 80이 돼도 낚시터에 나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카메라가 와서 내가 낚시하는데 옆에서 찍기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방송국에서 이제 그만합시다 하는 때가 언제 올지 모르겠는데, 그때가 이제 마감할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존경하는 그 연예인 최불암 선생님이 얼마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연속극이나 뭐 영화나 이런 걸 하려고 그러는데, 어느 날부터 보니까 감독이 내 눈치를 보더라. 나는 출연자니까 감독이 시키는 대로 내가 해야 될 텐데 감독이 내 눈치를 보더라. 그래서 내가 출연을 함부로 못한다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 마찬가지예요. 이제 나는 하고 싶어도 낚시 방송에서 나온 감독들이 나한테 따라와 버리면 새로운 프로그램, 새로운 컨셉을 내가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감독이 나를 휘둘를 때까지는 하고, 감독이 나를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못하고 눈치를 너무 보는 것 같으면 그만해야지요. 요즘 낚시 유튜브로 활동하는 낚시인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들에게 조언 내지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좋은 일입니다. 물론 나도 유튜브를 한 지가 아마 우리 낚시인 중에서는 아마 초창기에 내가 유튜브 했을 거예요. 그랬는데 나는 이제 유튜브에 수익 창출을 안 하고 수익 창출을 잠깐 한 적이 있었는데, 바로 광고며 뭐며 하면서 그 뭐 저작권 시비며 뭐 이런 게 복잡하길래 아예 그냥 안 하고 그냥 매월 한 2편에서 3편 이제 업로드하고 그러는데, 지금 유튜브 활동하는 우리 동호인들이 많은데 그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현상이고 폭을 넓히는 건데, 단 자극적인 것만 찾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큰 고기만 보여주려고 애쓴다거나 너무 그냥 보따리로 많이 낚는 것만 보여주려고 애쓴다거나, 또는 너무 새로운 채비나 기법을 연구해 가지고 한답시고 억지로 내놓는다거나 이런 것은 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낚시인들이 두루 공감할 수 있고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리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튜버들이 활동을 해줬으면 좋겠다. 물론 수익 창출을 해서 낚시하는데도 이렇게 해서 수익 창출이 된다는 것도 긍정적이고. 선생님께서는 그 책이나 아니면은 낚시 강좌에서 선비 낚시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선비 낚시란 무엇입니까? 선비라고 하면은 이제 조건이 있죠. 학식, 식견은 출중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에 기대지 않고, 즉 말해서 벼슬에 연연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식이나 이런 것은 또 후학 양성을 하고, 그러면서 초연하게 사는, 이게 이제 선비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선비 낚시라는 것이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잘 알다시피 낚시 관련해서 어떤 협회라든가 기타 이런 데에서 직함을 안 갔습니다.
그러고 이제 낚시 관련해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유혹이 많아요. 지금도. 전에는 뭐 말할 수 없고 뭐 이름만 걸어놓고 같이 해서 뭐 낚시 영업을 크게 하면은 뭐 돈 번다 그래요. 물론 돈 벌겠죠. 그런 것은 많은데 그것도 나는 이제 그거 아니라도 낚시 생활하고 평생 사는데 노후까지 준비가 다 돼 있으니까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선비 낚시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많고 적어서가 아니고 아까 말한 대로 충분히 공부해서 충분한 내공을 쌓되 그거 가지고 그거를 이용해서 너무 권력이나 돈이나 어떤 직함이나 이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또 후학들을 바람직한 낚시인으로 끌어가주는 그것을 선비 낚시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무욕의 낚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무욕, 무소유하는 것은 욕심이 전혀 안 갖는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거든요. 무욕이나 무소유는 꼭 필요한 만큼 갖는다. 그 외의 거는 욕심내지 않는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낚시에서도 그러면 뭐 입질 한 번도 안 해도 즐겁냐? 그건 아니고 입질을 받도록 내가 채비도 하고 미끼도 쓰고 노력을 하고 즐기는 거죠. 그렇게 즐기면서 하는 거지. 그러면 뭐 무역에 낚시하고 선비니까 뭐 입질 한 번도 안 해도 좋다. 물가에 바람만 쏘여도 좋다. 그러고 돌아간다. 흐뭇하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과도한 욕심을 내려놓고 그날 우리가 낚시 가보면 그러잖아요. 참 입질할 것 같은데 뭔가 자연현상에서 입질을 못 받는다. 그러면은 입질 못 받는다고 막 짜증내고 뭐 이렇게 하고 금방금방 옮기고 또 옮기고 막 하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고 대자연 속에 내가 나와 있는데 오늘은 뭔지 모르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자연현상에서 입질을 안 하는 것 같다.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날은 입질을 못 받았어도 그냥 자연 속에 동화돼서 있다 오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게 이제 무욕이죠. 직접 어탁 작품도 하시는데요. 어탁은 어떻게 하시게 되었나요? 그때가 내가 40살, 그러니까 1990년 그때 내가 이제 오늘 나이를 2번 공개하네. 그때인데 큰 붕어를 낚아서 보내주고 하는데 내 동료가 놀러 와서 그 얘기를 하면은 다 안 믿어요.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내가 그때 어디를 갔는데 어탁 작품을 가지고 병풍을 해놓은 분을 만났어요. 병풍에다가 당신이 첫 올척부터 시작해서 차례차례 해가지고 8폭짜리 병풍에다 어탁을 딱 하고 밑에다는 그 글씨를 넣어가지고 병풍을 해놓고 있는데 부러웠어요. 그래서 나도 고기를 낚으면 그거를 남겨봐야 되겠다. 또 붕어를 낚으면은 되게 이제 놓아주는 거 아니면은 옆에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가져가서 삶아 먹고 그러는데 그 붕어 아깝잖아요. 그게 없어지니까. 그래서 그거를 붕어를 어탁으로 남겨보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배우고 싶은데 옆에 어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부탁해서 어탁하는 낚시하는 사람을 초청을 해가지고 내가 이제 모든 걸 준비 다 하고 음식까지 준비 다 하고 술자리까지 준비 다 해가지고 그날 고기를 낚으면 어탁을 하라 그래 놓고 배우고 싶은데 올책이 안 낚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번째 초대했을 때 고기가 낚이니까 내가 이거를 어탁으로 좀 남기고 싶은데 해주겠느냐 그래서 해주겠다 해서 그러면 낚시 끝나고 내 숙소에 들려서 뭐가고 다 있으니까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숙소에 들려서 어탁을 하는데 그거를 과정 하나하나를 전부 메모를 다 했어요. 메모를 다 하고 그분이 어탁 해놓고 갔는데 그 뒤로 이제 올책이 아니라도 붕어가 좀 25cm 이상 정도만 된다 그러면 갖고 와서 연습을 한 거예요. 먹을 갈아서 화선지 놓고 물 뿌려서 해보고 한 3년을 해도 제대로 안 돼요. 번져버리고 뭐 그냥 시커멓게 되고 그거를 계속 하다가 보니까 어느 땐가
그게 이제 그 감각이 살아나면서 화선지 속에 내가 원하는 형태의 붕어가 살아나기 시작하더라고. 그것이 이제 오늘날까지 온 거고, 그러다 보니까 먹을 갈아서 직접 묵탁을 하는 사람이 지금은 내가 만나볼 수가 없어요. 전부 다 물감 가지고 간접부탁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먹으로 하는 묵탁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고 또 실패 확률도 많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왜 어려운가? 자, 이걸 생각해 보세요. 먹을 갈아서 붓으로 찍어서 화선지에 붓글씨 쓸 때, 마른 화선지에 붓글씨 쓰는데도 서툰 사람들은 마구 번지지요. 근데 직접 묵탁을 할 때는 그 먹을 물기 있는 붕어 몸에 칠해요. 농담을 등부터 쫙 따로 해가지고 화선지에 물을 뿌려서 화선지가 물 먹은 상태예요. 그걸 붕어에다 갖다 올리고 살살살살 손으로 모양을 눌러서 떠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차하면 번지거나 아니면 시커멓게 나오거나 아니면 화선지가 접착이 돼서 찢어지거나 아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숙달되기 전에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묵탁을 해 놓으면은 원래 그 서예에서 하는 말이 이제 묵탁천년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먹으로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린 것은 소금물 바다에 빠져도 1000년 동안은 색이 변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먹색천년이라는 건데, 바로 묵탁을 해 놓으면은 그 먹색이 세월이 가도 그대로 살아 있고 묵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좋아요, 나는. 여러 마리 어탁을 하는 그 붕어 유용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한 마리를 어탁하는 데는 한 4시간 정도 끕니다. 그렇게 되면은 모든 신경이 집중돼서 안 하면은 작품을 버리니까, 순간순간 버리니까 4시간 정도를 긴장 상태에서 온 신경을 집중해서 하는데, 그거 한 마리 뜨고 나도 4시간 하고 나면은 한나절 휴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유영도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화선지 그 큰 전지에다가 유영도를 하면은 대개 이제 4자급 이상부터 해가지고 월체급으로 하면은 5마리에서 7마리가 들어가는데, 그거를 하는 데는 대략 한 이틀 정도 시간을 소비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꼬박 하고 밤까지, 또 그 다음날 꼬박 하고 합니다. 그거를 다 해서 마지막에 탁재를 쓰고 낙관을 딱 누르고 바라보고, 그때까지는 피로감을 크게 못 느껴요. 흐뭇하죠. 붕어가, 죽은 붕어가 살아서 다시, 이거는 1000년 갈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딱 해서 한쪽으로 정리해 놓고 나면은 피로감이 한꺼번에 와요. 한꺼번에 오면은 거의 탈진 상태처럼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힘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신경, 온 신경이 집중돼서 긴장 상태에서 그 긴 시간 동안을 작품하고 씨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요. 뭐 작품이라고 표현하기는 부끄러운 거지만 전지어탁 하고 나면은 대략 한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이틀 동안 작업하고 그 다음 날 하루 정도는 충분한 휴식을 해야 됩니다.